시사논평 시간입니다. 오늘은 한미 정상회담 결과 공동선언문을 중심으로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2021년 5월 21일 금요일 워싱턴 현지 시각으로 한미 정상회담 문재인 대통령과 바이든 사이에 공동선언이 있었습니다. 이 공동선언은 크게 두 개의 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한미동맹의 새로운 장을 열며, 두 번째는 더 나은 미래를 향한 포괄적 협력. 첫 번째가 한미 군사동맹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두 번째는 한미 경제동맹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한미동맹의 새로운 장을 열며에서 특히 눈에 띄는 것은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을 재확인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1953년 한국전쟁이 휴전되고 그해 10월 1일 조인되었고 1954년 11월 18일 그 다음에부터 발효된 한미 상호 방위 조약, 이 한미 상호 방위 조약에 의해서 주한미군 주둔, 한미연합사 설치, 한미연합훈련, 사드 등 각종 미군 무기가 배치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특히 한미 상호 방위조약 제4조는 이걸 대한민국의 주권국가라 할 수 없는 헌법이 보장한 자주국가로서의 성격이 완전히 무시되고 있는 내용입니다. 한미 상호 방위조약 제4조는 미국의 육군, 해군, 공군이 한국 영토에 배치할 권리에 대해서 한국은 이를 허락하고 합니다. 이를 허락하고 미국은 이를 수락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한국이 소서미 사들을 배치하시오 라고 허락하고 미국이 이걸 수락한다. 이렇게 지금 이 문장 그대로 읽을 수 있지만 실제는 그렇지 않죠. 미국이 한국의 어느 곳에든 육해 공군을 배치할 수 있고 무기를 주둔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한국이 허락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한국이 이걸 배치해 주세요, 여기 주둔해 주세요, 그렇게 한 것을 미국이 수락하는 것이 아니죠. 사실은 미국이 요구하면 한국이 무조건 수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미 군사동맹의 모태가 되는 한미 상호 방위조약은 사실은 이 한미동맹의 수평적 평등한 관계라기보다는 한미 종속 동맹의 그런 현실을 이 조약이 뒷받침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이 전시작전권 전환과 관련해서는 2003년 노무현 대통령부터 협상이 시작되었습니다만 여전히 반환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 공동선언에도 반환하는데 언제 하느냐,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이렇게 됐습니다. 한국 군대가, 국방부가, 한국의 이 정부가 이 작전권을, 스스로 작전권을 행사할 수 있는 능력이 될 때까지는 미국이 전시작전권을 갖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지금 국방력이 엄청납니다. 세계 10위 안에 들어가 있고 세계 200개가 넘는 나라들이 다 그러면 전시작전권이 없으면 다 미국이 세계 200개 나라 전시작전권을 다 갖는 것입니까? 사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데 미국이 이 전시작전권을 포기하지 않고 있는 것이죠. 방위분담 특별협정 서명을 환영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방위분담은 주둔군 지휘협정, 소파 협정을 위반하는 것입니다. 본래 이 주둔군의 주둔 비용은 주둔하는 군대, 그러니까 미군이죠. 미군이 한국에 주둔하면 미국이 주둔 비용을 부담하게 되겠습니다. 주둔군 지휘협정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걸 위반하고 이 별도의 특별협정이라고 하는 협상을 통해 가지고
방위비를 받아나가는 거죠. 트럼프는 뭐 엄청난 요구를 한 바가 있고, 바이든 정부가 들어서면서 역대 어느 정권보다도 높은 인상을 시켜줬습니다. 그래서 이걸 환영한다라는 얘기는 계속적으로 방위 분담금을 뜯어가겠다라고 하는 거고, 한국 정부가 이를 수락한 것이죠. 그 다음 세계적 비확산과 원자력 안전, 핵 안보, 안전 조치가 보장된 원자력 기술 사용에 대해서 합의를 했는데, 이것은 강대국만이 핵무기를 보유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논리에 불과합니다. 이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미국을 비롯한 강대국 외에는 어떤 나라도 핵을 가져서는 안 된다. 이 소위 비대칭적 전략 무기를 제국주의자들만 갖겠다라고 하는 것을 미국이 요구했고 한국이 인정해 준 것이죠. 그 다음에 개정 미사일 지침을 이제 종료한 것인데, 그동안 800km 범위를 이제 풀어준 것이죠. 한국이 미사일을 언제든지 뭐 쏠 수 있다, 어느 거리든지 쏠 수 있다 하니까 이제 베이징도 한국의 미사일 사거리 안에 들어온다. 그래서 대중국 포위 전략의 일환이기도 하지만, 과연 이걸 풀어줬다고 해서 한국이 마음대로 미사일을 그렇게 쏠 수 있을까요? 전시작전권도 없는 한국 군대가 미국의 허락 없이 이걸 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뭐 이 결과에 대해서 우리나라 우주선으로 우주로 이제 우주선을 발사할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다 하는데, 지금도 탄도미사일이나 뭐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핵무기가 아니라면 통신위성이라든가 경제적 목적으로 하는 위성은 지금도 얼마든지 발사하고 있습니다. 이걸 거기다가 연결시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생각합니다. 2018년 판문점 선언과 싱가포르 공동성명 등 기존의 남북 간, 북미 간 약속에 기초한 외교와 대화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을 이루는 데 필수적이라 하는데 합의했다라고 하는데, 이것은 기본적으로 미국이 요구하는 북한의 비핵화를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북핵 폐기를 전제로 하는 내용입니다. 미국의 전술핵이라든가 이 핵 항공모함은 언제든지 한반도에 드나들고 있는데, 북한은 핵을 폐기해라 라는 전제에서 이것을 용인한 것이죠. 그 다음에 북한의 인권 상황 개선, 북한 주민들에 대한 인도적 지원 제공에 대해서 합의했는데, 이것이야말로 사실 북한 체제를 근본적으로 건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북한이 이것을 사실은 인도주의적이라고 받아들이지 않을 것입니다. 한미일 3국 협력의 근본적인 중요성을 강조했는데, 이것은 미국이 끊임없이 지금 주장하고 있는, 요구하고 있는, 지금 한일 관계가 이제 역사적 문제 때문에 좋지 않아서 한일 간의 군사적 동맹으로 가기는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릴 텐데, 미국은 한일 간의 관계를 복원시키고 미일 군사동맹, 한미 군사동맹을 같이 묶는 한밀 군사동맹으로 가져가기 위한 포석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인도태평양 문제와 관련해서 한국의 신남방 정책과 미국의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태평양 구상을 연계하고 남중국해 미 여타 지역에서 평화와 안정, 대만 해협에서의 평화와 안정 유지라고 하는 문구를 공동선언에 넣었는데, 이는 뭐 두말할 나위도 없이 대중국 포위 전략의 일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중국은 외세 간섭이라며 지금 반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얀마 공경의 민간인들에 대한 폭력을 규탄했습니다. 그것은 뭐 잘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의 그 팔레스타인에 대한 학살에 대해서는 왜 얘기하지 않는지 묻고 싶네요. 크게 두 번째로 더 나은 미래를 향한 포괄적 협력과 관련해서는 기후, 뭐 글로벌 보건, 5G, 또 온실가스 배출 문제, 백신 협력 문제, 상호 무역 파트너와 관련된 경제 문제, 반도체, 친환경 배터리 등 여러 가지 공급망 확보 관련된 문제, 우주 탐사 등 항공 분야 파트너십 강화 문제, 이런 경제적 문제, 기술적 문제를 합의했는데, 사실은 이번에 삼성, LG, SK, 현대차 등 미국에 약 44조 원을 현지 투자한 그것에 대한 보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세계화된 자본과 글로벌 기업의 이 제휴, 말하자면 그동안 한미 군사동맹에서 한미 이 경제동맹으로 이것이 강화되는 그런 과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우려되는 것이 원자력 안전, 핵 확보, 비확산 전제로 원전 시장 내 협력을 얘기했는데, 이것은 한국의 그동안에 허구적이긴 하지만 탈원전을 완전히 폐기시키는, 미국의 핵우산 하에 있으면서 핵무기는 절대 만들 수 없지만 한미 원자력 협정을 통해서 미국의 원전 수출에 하청 기지화되는 그런 구조를 합의 정무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덤으로 이렇게 추가된 내용에 보면 1955년 이후 170만 명 이상의 한국 학생들이 미국 교육기관에 입학해서 공부했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당연히 이것은 이 한국이 미국화되는 과정을 설명한 것입니다. 소위 말하면 아메리칸라이제이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국내에서 민주적 가치와 인권 정진을 위한 노력을 계속하겠다, 이렇게 합의했는데, 사실은 이 제국주의의 본산인 미국과 또 자본주의 본산인 미국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들이 전 세계에 걸쳐서 침략과 지배, 약탈, 수탈, 그리고 인명살상에 대한 내용은 숨기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70년 넘는 한미동맹이 국력의 원천이다, 이를 유지하기 위해서 긴밀히 협력하겠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데, 이 분단체제와 동북아 신냉전 질서, 분단체제가 오착되고 동북아 신냉전 질서가 강화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외면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5월 21일 금요일 워싱턴 현지 시간입니다만, 문재인 대통령과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한미 정상회담 결과 공동선언 내용을 비판적으로 평가해 보았습니다.